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의 373쪽 7번부터 34회 문제, 나머지 문제 한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우리 회식해야죠. 자, 기타 일반 거래 3점짜리 볼까요? 자, 여비정산서라는 증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10월 28일 출장을 마친 직원의 여비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오는 거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여비니까 여비 교통비가 차변에 올 것이고, 차변에 지금 기본적으로 두 개 찾았어요. 자, 뭐냐 보니까 부산을 갔다 왔는데 지급받은 금액이 3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급받은 금액, 요거는 이제 오늘은 대변에 가는 날이에요. 지급받은 금액, 대변에 이걸 가지급금.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여기 홍성주. 홍성주를 거래처로 해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때는 자산 처리해가지고 차변에 기록하지만 출장을 갔다 돌아오면 가지급금이 대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홍성주로 걸어줘야 되고요. 자, 실제 소요 비용이 20만 원. 이게 뭐예요? 식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요거 다 합치니까 2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20만 원이 여기서 말하는 여비 교통비. 이게 차변에 와야 되죠. 그리고 회수했어요. 10만 원이 차변에 현금이 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대변에 가지급금 30만 원, 차변에 여비교통비 20만 원, 차변에 현금 10만 원. 차대변 딱 맞죠? 입력합시다. 자, 10월 28일로 날짜 입력하시고요. 28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자, 차변부터 해볼까요? 차변의 여비교통비 812번입니다. 거래처와 적요 생략하시고 20만 원입니다. 또 차변이죠? 차변에 현금 10만 원 받았습니다. 대변입니다. 대변의 가지급금입니다. 여기 거래처를 사원으로 꼭 넣어야 돼요. 홍성주가 되겠습니다. 홍성주. 금액은 30만 원. 그래서 여비교통비 20만 원, 현금 10만 원, 대변의 가지급금 30만 원이다. 자, 요게 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다음은 8번 문제, 기타 일반거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거래. 자, 11월 20일 거래처인 3일 상사로부터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매출을 하려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부채가 되는데 계정 과목이 뭘까요? 선수금. 그렇죠. 받는 거니까 선수금. 부채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부채 발생은, 부채 증가는 대변이다. 대변의 선수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 하나 보이죠? 여기 현금.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은 차변으로 와야 돼요? 대변으로 가야 돼요? 차변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차변 현금, 대변 선수금,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날짜를 확인하세요. 11월 20일 날의 입금표입니다. 그래서 11월 20일 날 날짜를 정확히 입력하시고, 차변에 101번 현금, 입금전표로 해도 상관없고요. 101번 현금. 30만 원 받았습니다. 대변이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259번. 자, 선수금은 채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3일 상사로부터 받았으니까 3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3일 상사 1015번이죠. 따다닥 가가지고 대변에 3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 줄로 입력할 때는 입금전표 구분을 1번
아니 2번 입금으로 해가지고 한 줄로 해도 되는데 입금 뭐 이렇게 신경 쓰기 싫으시면 그냥 전부 차변 대변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자, 뭐 뒤에 와서 갑자기 쉬워졌어요. 앞에 그냥 조금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방금 두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다음 9번 일반 거래 11월 급여 대장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이 11월분 급여라고 해서 4456000입니다. 그러면 이 4456000은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것은 뭐냐? 급여가 차변에 와야 되겠죠. 차변에 비용 발생 급여가 500만 원이요. 공제액의 합계 54만 4천 원. 이 공제액은 뭐가 돼요? 예, 대변의 예수금이 됩니다. 부채니까. 그래서 대변이 두 개가 됩니다. 예수금하고 여기 있는 보통예금이 예, 대변에 가고, 차변은 500만 원이 급여로 비용이 발생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전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거래자료 입력을 하라. 하나의 거래로 입력하라는 것은 예, 지금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그게 하나의 거래입니다. 자, 11월 30일자 입력해 볼까요? 11월 30일 3번 차변부터 한다면 급여 801번이고요. 급여는 거래처와 적요를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셔가지고 500만 원이었던가요? 네. 그래서 500만 원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대변 입력합니다. 자, 대변이 예수금이 있었습니다. 예수금 254번이죠. 54만 4천 원이었죠. 544 플러스 엔터. 또 대변에서 엔터 하시면 대변 복사되고, 보통 예금이죠. 103번이고요. 거래처, 아니요, 그렇죠. 보통 예금에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신한은행.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가 4456 플러스, 그러면 차대변 500만 원으로 딱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기타 일반 거래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요? 네. 뭐 이게 현대 택배, 예, 택배 영수증이군요. 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날짜는 12월 3일이고요. 거래처 우리 유통에 판매 상품을 발송했다. 그리고 운반비를 현금으로 우리가 부담했다. 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품을 발송하는 택배비, 이거 비용인데 비용 발생은 차변이 되겠죠? 자, 무슨 계정 과목을 쓰면 될까요? 오래간만에 나와서 여러분 잘 모르실 테니까. 예,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되죠. 계정 과목의 이름은 운반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로 25,000원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대변은 현금이니까 출금 전표로 해도 하거나 대변을 현금으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출금 전표를 한번 해봅시다. 12월 3일입니다. 날짜 12월 3일 입력해 주시고 9분에서 1번 하면 출금이 돼요. 출금은 대변의 현금이니까 현금을 따로 입력을 안 한다는 거죠. 자, 코드는 운반비, 운반에서 엔터 쳐보세요. 운반, 판매관리비이기 때문에 800번대 운반비를 꼭 써야 됩니다. 맨 밑에 있네요. 824. 비용은 거래처와 적요 채점 안 합니다. 여기다가 25,000원을 입력하시면 된다. 네.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택배비, 운송비는 운반비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이제 전표 수정 문제로 넘어가네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자료 설명을 보면 돼요. 영업용 승용차에 유류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했다. 3만원짜리 주유소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을 참고하여 입력 자료를 적절하게 수정해라. 자, 어떻게 입력했는지 보겠습니다. 10월 20일 거 날짜 조회해 볼까요? 10월 20일 거. 차량 유지비 3,000원. 출금 전표로 작성했어요. 뭐가 틀린 것이 발견되나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차변 금액에다가 30 플러스 아니요, 플러스 한 번만 넣으면 되죠. 예, 이렇게 3만 원으로 고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금액이 틀렸더라. 예. 그 다음에 수정 문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대한통운 영수증이 있습니다. 오나문구에서 판매용 상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당사 부담 택배비에 대한 영수증이다. 네, 여기 여러분 참 좋은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자, 택배비가 아까 택배비와 이 택배비는 다릅니다. 아까 전전 문제에서의 택배비는 상품을 판매하는 택배비죠. 네. 그건 우리가 뭘로 처리했죠? 수수료비요. 아니, 운반비로 처리했죠. 예, 운반비. 근데 이거는 상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택배비입니다. 이거 운반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상품 구입 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재고자산을 배울 때 재고자산 매입 시 모든 비용은 전부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그 원칙 배웠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택배비라고 해서 이것도 운반비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래자료 수정하세요 했으니까 한번 운반비로 했는지 상품으로 했는지 가서 보겠습니다. 12월 5일 거. 12월 5일. 수수료 비용으로 했네. 뭐 수수료 비용으로 해도 이거 다 틀린 거예요.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예, 상품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 다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코드란에다가 상품으로 해야 된다. 상품 146번으로 고쳐야 됩니다. 금액은 맞았나요? 3,500원? 네, 그래서 그 전표를 열어가지고 틀린 부분이 어딘가 해서 계정 과목이 틀렸으면 계정 과목을 바꾸고 금액이 틀렸으면 금액을 146번 상품으로 고쳐야 된다. 자, 수정하는 문제 2개 했고요. 이제 결산 문제 2개 남았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참고로 상록문구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시오 이랬습니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습니다. 손익의 예상과 이연, 사정, 대신 상사의 단기 대여금에 대해 수령한 이자 수익 92만원 중 단기 귀속분은 50만원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자 수익이 92만원이 있는데 단기에 해당되는 건 50만원이고 차기로 해당되는 게 42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결산 정리분계를 해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이자 수익으로 잡았기 때문에 50만원을 뺀 나머지 42만원은 이자 수익에서 취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 취소는 차변이에요. 차변의 이자 수익 42만원.
42만 원. 그러면 대변에는 뭐가 가요? 선수수익이다. 부채에서 우리 배웠죠? 선수금과 선수수익. 이때 이게 선수수익입니다. 선수수익 42만. 이것이 뭐냐? 수익의 2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익의 2연. 네. 자, 이런 문제 할 때 가장 우리 FAT 2급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 이런 문제를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네. 헷갈립니다. 선생님 어떨 때 선수수익을 쓰는 거죠? 예. 예. 어느 날은 알았었는데 또 오늘 들으니까 또 모르겠다. 예. 이해를 합니다.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런 것과 관련된 그 강의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들으라고 해서 여러분 학원에 매일 오라는 게 아니죠. 유튜브에 가면 여러분 선수수익으로 한번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수많은 회계 강사들이 선수수익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강의를 많이 해놨어요. 예, 무료 강의. 예, 그래서 선수수익 해가지고 한번 듣고 또 한 사람 강의만 듣는 것보다 다른 강사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귀에 쏙 들어오는 날이 있다 이겁니다. 그때 딱 자리를 잡는 거야. 아, 절대로 이제 선수수익은 놓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자, 42만 원 선수수익 처리하면 됩니다. 자, 날짜는 며칠 날짜로 입력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12월 31일. 12월 31일. 선수수익은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의 선수수익입니다. 263번이고요. 42만 원이었죠. 차변은 수익의 취소,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을 수령했어요. 92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42만 원은 취소시켜줘요. 내년 거니까. 그래서 901번 이자 수익 차변해줬고 42만 원 이렇게 하시면 차변의 이자 수익은 수익 취소, 대변의 선수 수익은 부채 증가. 이런 결합관계가 된다. 네. 다음에 두 번째 결산 문제. 자동결산 하라 그랬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외상매출금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보충법으로 해라.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아무래도 자동결산이 더 에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막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계산을 해가지고 가야 돼요. 외상매출금의 1%를 확인해야 됩니다. 금액을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자, 계산할 때는 어디로 가요? 합계잔액시산표로 가셔라. 합계잔액시산표를 결산일로 입력하세요. 12월 31일로.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로 조회했더니 여기 외상매출금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잔액이 이만큼이 있습니다. 이것의 1%는 뒤에 동그라미를 두 개만 지우면 1%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딱 잡아보세요. 2270730이잖아요. 227만 730원. 왜 계산기를 잡으라고 그랬느냐? 보충법이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설정되어 있는 잔액이란 말이죠. 이거를 마이너스 시켜줘야 돼.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찍고 154만 원을 빼주셔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시험 자격할 때 준비물 중에 하나가 바로 손계산기입니다. 예, 신분증, 손계산기, 수험표, 필기도구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 계산했더니 730, 730이 나와요. 시험지에다 이걸 메모하시는 거예요. 730, 730. 73만 730원. 이게 보충법입니다. 그렇게 메모를 해 놓고서 이제 전표 입력을 합니다. 전표 입력은 이게 자동 결산이니까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자, 결산 재무제표에 가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하라 이거. 결산자료 입력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는 거 나오죠. 1 엔터 12월까지. 그러면 이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매출원가를 어떤 매출원가를 쓰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451번 상품 매출원가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소매업이 상품 매출원가예요. 도소매업이. 그러니까 그냥 입력하지 말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양식이 하나 딱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딱 하나만 해야 되니까 다른 거는 다 없다고 가정하고, 없다고 가정하고, 지금 우리 밑으로 조금 판매관리비 좀 밑으로 놓으면 외상매출금란이 있어요. 여기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 여기다가 아까 메모했던 730730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730730을 여기다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전표 추가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겠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하고 닫아주면 끝납니다. 시험 볼 때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일반 전표의 12월 31일자를 위에 조회를 다시 창을 전환해 가지고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방금 결대로 이렇게 온다 이거. 차변에 대손상각 B. 대손중간금 설정할 때 분계가 이렇게 돼요. 차변에 대손상각 B 730. 대변에 대손중간금 7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매출원가는 왜 왔지? 이거는 항상 결산할 때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 누르면 무조건 이건 넘어오는 겁니다. 매출원가가 계산돼 가지고 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산 문제 두 문제를 해냈습니다. 자, 마지막 세 개는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다. 자, 일일자금 명세 조회. 5월 30일 일일자금 명세의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월 31일자 일일자금 명세를 열어서 하나하나 맞춰보면 되겠죠. 열어볼까요? 자, 일일자금 명세라는 것은 금융 자금관리 쪽에 있는 거죠. 여기 일일자금 명세. 클릭해볼까요? 날짜를 5월 31일로 입력하세요. 5월 31일. 그리고 엔터로 엔터를 치면 계속 작성이 됩니다. 자, 당좌 예금 잔액이 2620000이다. 당좌 예금이라고 여기 보통 예금 여기 있고 그 밑에 여기 그 위에 있네. 당좌 예금이 보통 예금보다 위에 있어요. 당일 잔액 여기 있죠? 당일 잔액. 격리일부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양식이. 보기 가장 힘든 양식이라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26200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음 2번 보통예금 잔액 179799 네, 보통예금 당일 잔액 이게 당일 잔액입니다. 틀렸죠? 293인데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이 2번이다. 네, 2번 틀린 겁니다. 그렇게 맞추시면 된다.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까요? 재무상태표 조회 4점짜리 4월 30일 기준 매입 채무 총액은 얼마냐? 뭐 이런 건 제출용을 봐야 되죠. 자, 재무상태표를 4월 30일 기준으로 조회해 보세요. 자, 이건 닫고 재무상태표 어디 있어요? 여기 결산에 있습니다. 결산에 재무상태표 여기 있죠? 예, 클릭하시고 4월을 입력하면 돼요. 4월 30일은 4 입력하면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통합계정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매입 채무라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매입 채무는 밑에서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여기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업을 더하면 되는데 이걸 더하려면 또 1이잖아요. 1이니까 제출용을 눌러라. 이거 제출용 누르고 밑에 가면 매입 채무가 이렇게 딱 파란색으로 이렇게 더해져 나옵니다. 64070. 답은 4번이다. 예.
답이 4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과목별 제출용 이렇게 구분되는 거 제가 언젠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통합 계정으로 볼 때는 제출용, 계정 과목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볼 때는 과목별.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1월계표 조회해라. 1분기 1월부터 3월에 발생한 판매 관리비의 현금 지출 총액이 얼마요? 했습니다. 자, 월계표에 가요. 1월부터 3월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자, 재무상태표 닫고 1월계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자, 월만 입력하면 되는 게 월계표예요. 그래서 옆에 1계표 옆에 월계표를 클릭하고 1월부터 3월을 여기다 1, 여기다 3을 입력하면 되겠죠? 1 엔터 3 엔터. 네, 그러면 딱 만들어졌습니다. 판매 관리비 현금 지출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판매 관리비 쪽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 이게 다 판매 관리비인데 판매 관리비 합계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현금 지출 이거죠. 43593-190 예, 3번의 답이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 뒤에 이 세 문제는요. 장부만 잘 조회할 줄 알면 뭐 회계 모르는 사람도 이제 회계 모르는 사람이 장부를 잘 조회 못 하겠지만 하여튼 뭐 조금만 알면 다 예, 세 개는 다 무난히 맞출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장부 조회도 일단 조회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 준비를 만약에 계속 하실 분이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 기출문제 다 풀어보세요. 네,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40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